그렇게 해서 거기로 네. 모험을 가서 사실은 고르곤 세자매들한테 쉽게 접근했고요. 네네. 그리고 이 투명 망토 때문에 버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도 잘 몰랐고 네.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다지 저항 없이 목을 자르는 걸로 나와요. 그거 자체로는. 그리고 나서는 메두사의 피에서 페가수스가 나오죠. 네, 메두사의 피에서. 죽일 때 메두사 죽을 때 메두사가 흘리는 피에서 네. 페가수스가 나오고. 그리고 그게 약간 그런 게요. 그리스 사람들은 항상 말을 바다하고 연관을 시켰던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포세이돈도 예전에 그 데메테르를 임신시켜가지고 그때도 천마가 태어났고 여기에서도 페가수스는 포세이돈의 어떤 영향으로 메두사가 포세이돈의 저주에 걸려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페가수스 말이 나와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천마 보통 아니면은 그 페르세우스의 그 모험이 메두사를 해서 여기다가 가죽 주머니에 담고 고르곤 두 언니들이 쫓아오는 거를 피해가지고 자기 몸을 숨기고 해서 겨우 빠져나와서 오는 동안에 사실 이 페르세우스 모험담 중에서 두 번째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공주 구하기 에피소드가 들어갔잖아요.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네. 안드로메다 잡혀 있는 것을 구하는 에피소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구하는 방법도 되게 간단해요. 매번 영화에도 자주 나오지만 괴물한테 자기가 직접 싸워서 이기진 않지만 메두사의 목을 보여줘서 안드로메다 엄마가 입방정 떨어가지고 그런 거죠? 맞아요. 뭐 매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신화에서 입방정이 최고의 입방정은 뜬데 근데 왜 걔를 괴롭혀야지 딸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메두사의 목은 굉장히 많이 그려지는 거였었고 이 메두사의 목으로 상대방을 돌로 만들고 뭐 공주를 구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 마지막에는 또 페르세우스를 약간 경멸하거나 모독하거나 이러던 그 왕과 그 식구들 자기 엄마 다나엘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고 이 페르세우스는 괴롭혔었던 존재들한테 메두사의 목을 들고 왔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었는데 목을 보여줘 전부 다 돌로 만드는 거 이런 극적인 장면들이 있어서 미술가들한테 굉장히 자주 써지는 주제가 되죠. 그쵸. 페르세우스가 목을 자르는 거나 이거는 근데 조금 말은 안 되는 거. 목을 자르는 안드로메다 구출하는 거나 안 그러면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로 메두사의 목을 들어가지고 상대편을 전부 돌로 만드는 장면이나 저 안드로메다를 구출하고 안드로메다의 약혼자가 그 결혼식장인가 뭐 약혼식장에 왔을 때 방해할 때 내 편이 아닌 사람 내 편인 사람은 다 고개를 돌리라 그러고 딱 해서 일제히 모두 돌로 만들어. 그리고 안드로메다를 구출하는 것은 루벤스 그림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루벤스가 한 가지 실수라기보다 좀 일부러 그런 것 같기는 해요. 페가수스 집어넣는 건 그런데 그 메두사의 목을 방패에다 붙여놨어요 벌써. 아직 붙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아직 안 돼. 주머니에 들어있었는데. 네, 주머니에 들어있어요. 주머니에 있어. 근데 이거는 이게 루벤스가 이 정도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더 멋있게. 그림 방패가 더 이쁘니까. 그리고 에드워드 번존스도. 그치 이게 멋있어요. 안드로메다는 번존스가 멋있어요. 이 신기한 디자인 캐릭터인데 그 용으로 설정이 되는 뭔가하고 싸워. 번존스 그림이 최고인 것 같아요. 신화 그림. 그리고 메두사의 목을 자른 장면에 대해서 이 아테나가 나중에 메두사의 목을 받고요. 자기 빌려줬던 방패에다가 메두사의 목을 달고 다녀서 무적의 방패를 삼았다는 달아요? 박지 않고 달죠. 다는 게 아니라 박아 넣는. 아테네 진짜 약간 변태인 것 같아요. 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방패에다 또 박아 놓고 그 메두사는 정말 뭔 죄인가? 아이고 저기 전에 해라도 아르골 눈 박잖아. 걔네들 특히 무자비하게 필요하면 그냥 갖다 막아버리잖아. 그래서 이 신기하긴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리고 한다는 거에 전설 속에서 전해지는 이게 왜 그림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나 얘기가
아버지가 네가 견습생으로 공부한다 그래서 아버지 친구한테 선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방패를 하나 주면서 멋있는 그림을 좀 그려줘. 그래서 그 방패를 들고 몇 날 며칠 앉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들판에 나가서 징그럽다고 하는 거는 모든 거를 다 그게 방패에다 다 박아요? 아니요, 그게 도마뱀, 뱀, 뭐 벌레 그리고 이런 애들들이 다 방패에다 다 있어요? 여기 수조, 그러니까 그 어항 같은 데다 집어넣고 어떻게 징그럽게 움직이는지를 본 다음에 그거를 메두사의 목이 달린 것처럼 방패에다 그려서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나서 너무 리얼해가지고 기절했다. 이 에피소드가 다빈치 전설 중에 하나로 나와요. 다빈치는 아버지도 사생활 아버지도 자주 안 만났는데 그쵸. 어떻게 하필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기절시키냐. 그렇긴 한데 자주 보는 이 에피소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 그림은 안 남기고 그 그림은 글만 남기고. 그것만 뭐 바사리건 몇 사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바사리가 조금 뻥이 세죠. 근데 그게 저희들이 그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솔거가 그쵸, 황룡사에다가 덕발 그렸을 때 참새가 죽었다. 이게 새가 진짜인 줄 알고 내려앉는다는 것은 동양에 있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한테 항상 있는 에피소드였거든요. 그렇게 돼서 메두사의 목을 잘 그렸다고 하는 것도 화가들한테 항상 있는 미션 같은 거였어서 이게 메두사의 목을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그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맞아요. 루벤스가 그렸다고. 루벤스. 루벤스는 진짜 다빈치가 했던 그만큼 내가 한번 보여준다. 그리고 카라바초도 했었고. 얘가 카라바초 자기 얼굴이라면서요. 예, 약간 그 자기 자화상으로.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막스 클링거 같은 독일 화가들도 그리고. 그리고 이게 그 베르사체에서도 베르사체에서 벨트나 이런 데서 뱀은 아니지만 몇 가지 메두사의 목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디자인으로 삼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페르세우스의 모험 이야기는 처음에 시작해서 끝이 날 때까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보다 굉장히 간결하고 멋있게 뭔가를 해결을 해요. 시원시원. 드라마틱해요. 극적인 게. 그리고 에피소드가 막 바뀌고. 바뀌고. 많이 바뀌고. 그리고 되게 멋있는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약간 테세우스처럼 지루하거나 이하손처럼 제가 영웅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거나 이런 게 없고 아이템도 많고 그렇죠. 에피소드도 많고 멋있는 것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 모험에 승리를 해서 어머니를 구하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를 보러 금이환영을 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겠다고 굳이 체육대회 참가를 했다가 원반 던진 거에 그 서풍의 신이 살짝 장난을 쳐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죽였고 뭐 이런. 외할아버지는 그 외손주가 성장해서 자기를 찾으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잘 성장해서 찾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이웃나라 친구인 왕한테 가서 피해 있는데 해필 또 자기 엄마랑 해서 자기 와이프랑 그 페르세우스가 그게 잠시 쉬었다 가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근데 그 시절에는 왜 이렇게 운동 경기를 많이 벌려요? 그 운동 경기를 벌리는 거를요. 그리스 역사를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리스 역사를 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게 신전에 뭐를 빌러 올 때 그게 저희들이 토정 비결 보는 것처럼 비고 좀 그렇지만 그 날짜들이 좀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쫙 몰리잖아요. 뭔가 이제 장날 같은 절기나 이런 데서 이제 오게 될 때 그거를 기다리는 동안 신들을 기쁘게 하는 의미로 체육대회를 그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체육대가 원래 뭐 그리스 올림픽도 했지만 오디세이아에서도 꼭 하면 해. 그다음에 그 아이네이아스도 자기 아버지 뭐 어디 배에 어느 섬에 가면은 뭔 행사가 항상 하면 체육대회를 하고 그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죠. 제가 피난 갔는데 또 해필 해서 그 왕이 그 자기 옆집 왕이니까 외할아버지를 왕 옆에 앉으려니까 자기가 다른 자리 구석에 앉았는데 그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좋은 자리 VIP석 줬는데 안 앉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 그런 신전이나 이런 데 앞에 시작되고 있는 것은 제사를 지내고 신탁을 지내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간을 벌리는 동안에 신들을 기쁘게 할 요령과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인데 체육대회가 계속해서 있는 거는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를 알 수가 있는데 자기의 몸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가꾸고 그거를 신들 앞에서 드러내서 보이는 게
뭔가 제물을 바치거나 기도를 하는 것처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것만 옷 다 벗고 하죠. 올림픽만 옷 다 벗고 하고 다른 운동은 옷 입고 하죠. 옷을 벗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올림픽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거 저기 예. 페르세우스 외할아버지 저기 원반 던질 때는 사람들 옷 입고 있던데. 예. 근데 올림픽은 여자가 보면 안 되니까, 죽였다 그러더라고요. 죽였다. 예. 다 발가 벗고 있다고. 그리고 동시에 저희들이 이 미로의 원반 던진 뭐 이거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예. 올림픽의 영웅들, 그 월계관을 받는 금메달리스트들은 남아서 조각가들이 그 몸을 조각을 했고 그 조각을 각지로 보내서 이게 이번에 모범이다. 그러면 월계관 하나 주고 모델 옷이 그 조각을 만들어내. 아유 뭐 네. 이득이네.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 모델 구하기가 그냥 체육대회 만들어 놓으면 저- 모델들이 쫙 그럼요. 모여드네요. 저희들이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음. 그 몸 좋은 사람들 사진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주게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체육대회에 대한 그 빈번한 개최나 거기에 참가하는 일들 에피소드가 많은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인간의 몸을 그런 식으로 신들한테 대한 어떤 감사와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에피소드라고 그렇게 보니까 네. 그 그리스가 지금도 그리스하고 로마의 특히 그리스 조각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각은 어차피 돌하고 이게 정으로 해야 되니까 기구가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발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림보다도 더, 강력. 그림보다도 더 원시적인 그리고 그건데 걔네들이 항상 그런 벗은 훌륭한 네. 몸들을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 누적이 되면 남기고 싶지 않을 수가 없었겠다. 맞아요. 네. 왜냐면 벗은 걸 맨날 보니까 운동할 때 그 운동 잘하는 그 뭔가 보면 멋있으면 멋있고 아름답고 남기고 하니까. 싶으니까. 네. 사진 찍고 싶고 뭐 그런 네네네. 것처럼. 네. 네. 근데다도 대리석도 좋은 돌도 많아. 네. 그렇죠. 다 그렇게. 이 페르세우스 모험은 거기까지 근데 딱 간 다음에 네. 싱겁게 끝나버려요. 맞아, 외할아버지 죽고 죽고 나서 그냥 자기도 외할아버지 나라를 자기가 잘 네, 다스리고 다스린다 살았다. 뭐 그 대신에 약간 그런 죄책감 속에서 그 이후에는 모험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려지는데 페르세우스가 했던 모험이 나중에는요 앵그레 같은 사람한테 이거는 이것도 안드로메다가 아니고요. 네. 로저와 안젤리카라고 그때 있었던 좀 황당한 시를 가지고 했던 이거 안드로메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신기하게도 그게 너무 비슷한 게 많아서 이제 네. 뭘 알아도 아는 척하기가 참 힘들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네, 있는 네. 이 페르세우스의 구하는 장면을 네. 응용을 해서 아. 로저와 안젤리크라는 네. 또 다른 이 네. 괴물의 습격에 들어가 있던 공주 구하기 에피소드인데 이 그림은 황당하게도 안젤리카가 중국의 공주로 나와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외모에서도 중국 사람은 없죠. 그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양 사람들이 낭만주의 시절에 외국 이름을 갖다 아무거나 갖다 붙여놓고 나서 만들었던 에피소드인데 그 에피소드조차도 그리스 신화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스 신화에서 괴물과 싸워서 공주 구출하는 이야기. 이거는 나중에 크리스트교에서도 게오르그가 그 괴물에서 사람 구출하는 이야기, 안 그러면 미카엘 천사가 악마하고 싸우는 이야기 이렇게 그러네요. 계속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 페르세우스 스토리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이템이용이나 시원시원한 스토리 전개나 재탕 삼탕 계속 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다뤄지고 뭐 페가수스 그리고 메두사의 목 그리고 뭐 보이지 않는 망토 이런 게 뭐 해리포터나 이런 그쵸, 데서도 계속 나오는 게 정말 이거는 페가수스가 제일 많아요 아이템이. 네, 영화에나 할 이거는 진짜 원천 같아요.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 제일 네. 많아. 그래서 저희들이 영웅담도 이제 히어로들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네. 그 중에서 첫 번째 페르세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페르세우스 저 옛날에 페가수스하고 많이 헷갈렸어요. 그렇죠. 근데 페르세우스는 이름이 페가수스를 타지 않았더라고요. 타지는 않았는데 이하손이 탔죠. 계속 그 같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이 돼요. 저기 네, 자르고 좀 이따가 자르고 나왔어요. 나서 네. 이렇게. 저도 그 뒤져보니까 페르세우스하고 페가수스하고 근데 화가들은 혼용을 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잘못된 그림이 있긴 한데 네. 그 페가수스는 타진 않았어요. 그런 건 이하손이 잘못된 탔죠. 네,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메두사의 피 정도. 네, 그런데 이런 복잡한 것들이
꼭 여러분들한테 정확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화가들도 실수를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게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무슨 얘기가 있을까 하고 궁금하실 때 뒷얘기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네, 우리가 오늘, 그림 작품이 많으니까 또.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페르세우스 모험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그쵸. 페르세우스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다나에인데. 그렇죠. 네, 다나에인데 페르세우스가 작품이 더 많은. 다음번에도 또 이런 영웅담이나 뭐 이런 걸로 얘기를 계속해서 재밌는 스토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일단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는 건데 컴플렉스에 해당하는 2개 에피소드와 그리고 나서 페르세우스 영웅담이었었는데요. 앞으로 그리스 신화는 계속 소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톡톡 인문학의 안현배 박미화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톡톡 인문학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